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좋아하는 그러니까 조용히 보내. 좋았어요. 뭐 이번 모의고사가 어려웠어요? 예, 안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어느 과목이든 어렵게 나오면 끝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시험이 가장 어려워요. 5월달에 왜냐하면 본사에서 5월달에 가장 어렵게 내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실전에서는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문제도 있고 고난도 문제도 있고 골고루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선까지 점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지금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을 확실히 깔아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점수가 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 더 맞으면 기분은 좋죠. 그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조금 흔들어 보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을 쌓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마지 말고 쭉 따라가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도 그냥 합격한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나면 울고 또 술 먹고 또 한 이틀 있다가 안 나오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수십 년간 그래 왔거든요. 다들 그러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올해 이번 달에 시험 60점 나왔으니까 다음 달 70점, 그 다음 달 80점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난이도에 따라 등락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몇 페이지 들어갑니까? 네? 230페이지. 230페이지 들어가는데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들어갈 차례죠. 예, 여기서부터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이 파트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개공에게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의리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 벌써부터 흔들리잖아요, 지금. 자, 이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1억 2천. 1억 2천만 원. 여기는 1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공은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됩니까? 1억 2천 다 져야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법에서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보험을 얼마 들어야 돼요? 1억. 그럼 이제 일단은 이분은 보험회사를 통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에게. 그럼 이제 1억 2천 다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상권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됐어요? 예. 자, 이것이 이 단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되게 공부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6절이 끝났어요. 오. 246페이지까지. 16페이지가 끝났네.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무슨 요건?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책은 이따 받아드릴게요. 자, 개공하고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의 고용이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뭔데요?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 그러면 칠판 보세요. 중개 행위란 것은 둘간에 알선하는 것을 중개 행위란 말을 쓰고 있죠. 알선하는 걸 중개 행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중개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고 했어요?
판례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것은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중개보수 안 받고 무료를 중개했어요. 무료 중개했다. 중개 행위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중개하더라도 사고 터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제하돼 안 제하돼? 제하돼. 그러면 이제 이건 중개행위 봐보세요. 이 사람이 금을 팔려고 내놓지를 않았어. 그런데 A가 을에게 저 물건을 사라고 꼬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꼬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금은, 매매 대금은 내가 건네주마. 그랬죠? 이 사람 팔려고 내놨어 안 내놨어? 안 내놨어. 그러니까 산다니까 매매 대금 내가 건네주마. 그럼 건네주겠어요? 안 건네줘? 안 건네줘. 그래서 개공이 매매 대금 갖고 날랐다고. 그러면 이거 중개행위로 봐요? 안 봐요? 봐? 네. 이건 중개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네. 예,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중개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그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금전을 뭐 하는 행위? 편취. 이것도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계약과 관련되면 무조건 중개행위로 봐요. 그래야지 의뢰인들이 보호가 되잖아요. 사고 터지면. 그래서 이런 행위까지 중개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이건 세 가지는 판례를 공부해야 되고, 그럼 고의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자를 개공이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그럼 이 사람이 하자 있는 물건 사면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고의. 과실한 것은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쳤어. 뭐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제대로 조사했어, 못했어? 못했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과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나면 과실의 범위가 문제예요. 과실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이제 과실 분류할 때는 구체적하고 추상적 과실 이렇게도 나눠주고 중과실하고 경과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과실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 추상적 경과실로 봐요? 구체적 과실로 봐요? 중과실로 봐요? 여기 봐. 하나만 찍어봐. 추상적, 구체적. 경과실, 중과실. 경과실, 여기는. 또. 네, 추상적 경과실로 봅니다. 여기서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중과실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의뢰인들이 보호가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과실 범위는 추상적 경과실. 됐어요? 예.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밑줄을 한 것은 그렇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습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A 개공이 자,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개월 휴업한다 가정을 해봐요. 6개월 휴업 정도 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친구 B가 알았어요. B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 되죠. 그러면 문 닫으면 뭐하냐? 휴업 신고 안 하고 문만 닫으면 되잖아요. 내가 영업 좀 하자. 그래서 빌려달라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잘못해갖고.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얼마? 아니, 1억. 자, 1억. 맨날 틀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다른 사람에게 1억이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아니, 손해 끼친 사람은 당연히 청구 가능한 거예요. 그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죠? 근데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사무소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둔 거지. 주인도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 2억 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적으로도 청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요. 그러면
A가 배상을 해줬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A는 B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예. 연대 책임 관계야. 그러면 B 때문에 A가 지는 것은 과실 책임으로 봐야 돼요? 무과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잡고 사고 터지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친구라고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친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안 해? 친구 끊는다 그래도? 아주 독해.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과실. 응? 절대 빌려주면 안 돼. 그럼 또 하나. 여기 뭐라 그랬어, 여기요? 고용인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고용인이.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 사고 쳤다라면 이 사람은 고용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네. 개공이 가능하죠? 네. 둘이 연대 관계죠? 네. 그럼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기억나요? 앞에서 배운 거예요. 감독성 무과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됐어요? 그리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그 관계를 알아야 돼. 이것이 손해배상 책임의 첫 번째 요건에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요건이 아니 책 보지 말고 생각해봐. 손해배상 책임 성격은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저기 재산상 손해 1억 2천 발생했어요.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1억 5천 달러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우리 법에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정신적 손해는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사무소 제공 때문에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손해 입증은 누가 해요?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손해를 주장하는 자. 그러면 저기 칠판에서 갑을 A 중에서 누구? 을이 1억 2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손해액도 입증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손해를 입증했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돼요? 여기서는 손해 및 그죠? 과실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소멸시효기야. 그러면 보험회사에다도 보험금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3년. 3년. 이건 상법에서 나온 규정이고 저건 왼쪽은 민법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 우리가 하면서 또 저기 뒤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자,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하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몇 년 이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소멸시효 몇 년? 거기도 3년이요. 그거 기억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못 받게 해서 피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뭘 찍으면 돼? 3년 찍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이구나. 이해되셨어요? 예, 체크 들어갈게요. 230페이지 큰 제목 성립 요건 나와 있습니까? 2번의 큰 제목. 그다음 오른쪽 청색 유책 사유란 말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 두 줄 밑 적으세요. 의 성격에서 231페이지입니다. 개공은 중개 행위 동그라미. 자, 중개 행위가 핵심이고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 발생할 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법 조문입니다.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행위. 그리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손에 끼친 것 자체는 니은 마지막 zet줄 보면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지문 있어요 없어요? 체크하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 공부하라 그랬죠? 네 번째 줄 개공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 행위를 뭘로 판단한다? 객관적 동그라미. 자,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 됐어요? 예. 니은 앞쪽에 무상 중개 행위도 중개 행위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무상 중개 행위도 중개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금전을 편취. 자, 거짓으로 매수해라. 그 말은 팔려고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매수하려고 이제 산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갖다 주마 그래서 금전 편취했죠? 이것도 중개 행위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디귿 같은 것은 중개와 거리가 멀어도 판례에서는 뭘로 본다? 중개 행위. 자, 이것은 별도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23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고의 개념 있어요?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 알면서가 액션. 그렇죠? 네. 자, 동그라미 4번 과실은 두 번째 줄 주의를 뭐 했기 때문에? 게을리. 게을리에서 발생한 과실. 근데 과실 범위는 세 번째 줄 후다. 추상적 경관하심. 찾았어요? 네. 마지막 줄. 그 동그라미 진하게. 과실 범위는 추상적 경관하심. 마지막 줄 나와 있잖아요. 몇 줄 거졌어 안 거졌어? 그래 안 거졌어. 자, 지금 그렇잖아요. 추상적 경과실이에요. 과실 범위. 중과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양가로 2번 의 성격 세 줄 밑줄 보세요. 자, 개공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면서 손해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지문 밑줄 보세요. 그러면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무과실? 무과실. 자,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제출. 무과실 책임 성격을 갖는다. 그 지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다른 사람의 개념 범위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야. 이게 사무소 주인이 아니야. 다른 개공이 될 수도 있고 무등록업자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수험생들이 연습한다고. 그죠? 그렇죠? 연습한다고. 자, 그래서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대책임 마지막 제줄 따라서 밑줄 보세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공하고 다른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고 의뢰인은 개공과 다른 사람이 선택적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네. 자, 양가로 3번 네 번째 줄 고용인 업무상고. 이건 앞에서 배운 거죠? 네. 결론만 밑줄 보세요. 네 번째 줄 고용인수는 부진적 연대채무. 기억나요? 그리고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다 했던 거. 자, TP 넘어오세요. 자, 236페이지 청색 2번이 뭐요? 거래 당사자가 무슨 손해 발생? 이거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 첫째 주로다. 재산상 손해 한정이 된다. 이 단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정신적 손해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밑에 보시면 되고 정신적 손해는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 밑에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손해 발생 세 번째 줄 앞쪽에 보면 확정적으로 이 단어 있어요? 네. 예, 손해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청색 3번 인과관계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성립이란 개공이 기책 사유하고 손해 발생 사이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오른쪽 페이지. 정책 4번 입증 책임 첫째 주로다. 입증 책임 누가 주장한다 했어요? 이를 주장하는 자. 손해를 주장하는 자. 손해를 주장하는 자. 그럼 누가 돼요? 피해자. 그리고 이제 박스에 밑에 두 줄 소멸시효 나와 있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 크게 압축해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들어갑니다. 자, 238쪽에 넣어놓고 칠판 봐보세요. 업무 보증,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보증 설정 시기 수없이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근데 앞에 시점은 등록 신청 시요, 등록 처분 시부터. 위에 대답하네요. 위에 대답하네. 처분 시? 가만히 있긴 너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분사무소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럼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험 들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왜? 거기는 구비서류로 보증 설정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미리 들어야 돼. 그래서 그 239페이지 양가 1번 첫째 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요? 거기 그때까지 보험 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5번째 줄 그러나 찾았어요? 중간에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언제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그러니까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안 들고 처분 이후에 드는 거고,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라고 했죠? 그거 기억나요? 이 앞전에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그럼 매수 신청 대리는 보험 언제 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도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 언제 들어야 돼요? 응? 등록 신청 전에 들어야 돼. 기억나? 기억이 안 나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까먹었어요? 까먹지 말고 벗겨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138페이지. 요약제 138페이지. 요약제 13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업무보증 설정 시기 있죠? 중개사법은 등록 후 언제까지? 신청할 때 든 게 아니라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개시 전이고, 그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 중간에 보면 찾았어요? 그렇게 체크돼 있을 텐데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해줘서 이게 자주 잊어먹어. 그래서 보험 그러면 이 시점이 자주 틀려. 내용이야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이제 시점이 자주 틀리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 시기가 자주 틀려. 우리 중개사법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 이런 것이 다 비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지. 대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나중에 팍 올라가. 이 전 범위가 아울러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민법처럼 이해가 안 돼갖고 뭐 모른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차피 그걸 모르면 답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해하는데 좀 빠르다 뿐이지, 우리 과목이.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단계 줄인다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보증 설정 시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원위치 하세요. 230 원위치 해놓고 칠판 보세요.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되고, 보증 설정 방법 알아야 되고, 보증 설정 신고 절차 알아야 돼요. 자, 금액 한번 봐드릴게요. 책 순서 관계없이 나갑니다.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있어요? 2억 이상. 법인 분사무소는 얼마 들어있어요? 1억 이상. 다 이상이죠? 네. 자, 법인 그러면 따라 붙는 게 특수법인 있어요? 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그러죠? 그럼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얼마? 2억. 오, 좋았어요. 2억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분들은 보험 얼마? 1억 이상 들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증 설정 금액은 지금쯤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몰랐어요? 알았죠? 아, 몰랐어? 알았잖아요. 이거 다 알았잖아요, 이 정도. 지역농협 처분. 이게 좀 모를 수 있네. 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몇 가지 방법? 보험 드는 방법. 세 가지.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이건 보증보험 회사 있잖아요. 보험 넣고 보험 든 거. 공제는 어디서 운영해요? 옆에. 공제로 납부하고 보험 드는 거. 공탁은 법원에서 운영하는데 돈을 맡기는 거. 셋 중 하나.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죠? 그러면 가입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보험? 보증보험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증서 4번 갖춰서 신고하면 돼요. 여기는 공제증서 4번. 여기는 공탁증서 4번.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이걸 증빙서류란 말을 쓰잖아요.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증설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었다고 직접 뭐예요? 통보해주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본인들이 신고해야 돼. 됐어요? 네. 왜냐면 그 서부구청에서는 저분이 보험 들은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네. 이게 보증 설정 절차입니다. 별것도 없죠. 네.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그러면 처음에 보증보험 가입 들었다가 공제로 갑자기 바꾸고 싶어졌어. 변경 가능해? 네. 자, 1년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변경하고 싶었어. 가능하죠? 네. 그러면 똑같아요. 공제로 바꾸려면 공제로 새로 가입해야 돼요. 그럼 공제증서 나오죠? 네. 사본하다가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하면 돼요. 이때도 신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 절차는 같죠? 네.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것은 시기. 언제까지 들어서 변경 신고해야 되냐? 언제까지? 주관식. 2차는 논문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아, 이게 처음이다 그랬지? 안 되고. 우리 여기. 좋았어요. 네. 좋아. 11. 좋아. 여기. 다 대답하네. 보증은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렇게 나와야 돼. 보증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말은 보험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가입하면 끊겨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 사이에 사고 터지면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변경할 때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증기간 만료일이라는 재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만료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도 끊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뭐 끝나가면 뭐 한 달 전부터 전화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돼 이건? 만료? 일이란 표현을 쓰지. 만료일까지 재설정. 전이란 말을 안 쓰고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왜 그래 왜? 오늘 끝나면 오늘까지 들면 안 끊기잖아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저 말이라?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 언제까지? 만료일. 언제까지? 만료일.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탁은 재설정일에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든 게 아니라. 그래서 공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공탁이란 단어 하나 넣어놓으면 또 틀리고 나온 사람이 태반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서 보증기한 만료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또 좋다. 그렇죠? 네. 그 공탁이란 말이 재설정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 개념 잡았어요? 네. 문장이 그럴듯하니까 속아서 다 뒤로 자빠져. 끝났어요? 네. 그러면 멍커 체크. 자, 239페이지 양가를 2번 설정 방법 있어요? 네. 제목만 밑줄거세요. 보증보험 가입 2번 공제 가입 뒷페이지 공탁기한은 공탁. 자, 뭐 그 내용은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는데 뭐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넣고 보험 든다는 소리고 공탁은 돈을 맡긴다는 소리예요. 그 부연 설명들이 뭐 그 안 읽어봐도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설정 금액 법인 개공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법인 개공은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하세요? 2억 원 이상. 두 번째 분사함수는 얼마? 추가 동그라미 추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 개공은 얼마? 1억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 중개업할 수 있는 자 특수법인 있죠? 두 번째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두 줄 다른 특수법인은 얼마? 2억. 분사함수를 돌 때마다 얼마? 1억 이상 추가. 나와 있어요? 자, 청색 3번 보증설정 신고 두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설정 증빙서 가지고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여기서 신고는 보증설정 신고를 말합니다. 근데 네 번째 줄.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한 즉 보증기한서 보증서류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지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청색 4번에서 양가 1번 보증 변경, 종류 변경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첫째 줄 중간에 보면 다른 보증으로 변경. 밑에 보세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두 번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지문을 외우라 그랬죠? 네. 자, 다른 보증으로 바꿀 때 효력 있는 기간 중. 재설정. 이때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설정해서. 됐어요? 그리고 절차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서 그 밑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보증은 무슨 설정? 재설정.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한 개공으로서 이렇게 지문 들어갔잖아요. 네. 보증보험 공제 가로로 묶어봐요. 공탁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거기다가 보증보험 공탁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그럼 또 틀려버려요. 그 보증기한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린다고. 네. 재설정에서는 공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료 1 동그라요. 만료 1. 그래서 세 번째 공탁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보증 설명 나와 있죠? 네.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색 5번 두 줄을 밑줄 그을 텐데 이거 자주 틀려. 그러니까 별표 쳐라고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자, 뭐가 신경 써야 되냐면 보증 관련 설명 교부. 자, 개공이 중개가 완성될 때 이 지문 동그라미 진하게 치라 그랬어요. 중개가 뭐가 될 때? 그래서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 밑에 사항을 설명하고 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보험 얼마 들었는지 이 말이죠. 어느 보험회사인지 그 소재지 몇 년 들었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주라고 했는데 설명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보통 우리가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 증서 주는 것도 완성된 때. 계약서 줄 때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을 좀 잡아봐요. 자, 오른쪽 페이지. 청색 공탁금 회수 제한 있어요? 네. 두 줄로 맺었어요.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했던 몇 년 이내?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는 말.
자, 뒷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까? 자, 업무 보증금 지급 절차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봐주라 했어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 어차피 100점만 나오면 되니까. 자, 자, 손해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피해 의뢰인이 이제 손해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 손해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손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보험 들어있잖아요.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청구할 때 그냥 갑니까? 고비서류 제출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 합의서 제출해야 되지. 1억에 합의 보면 1억에 합의 받다는 서면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의뢰인 재판 걸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문이 나와 안 나와? 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화해조서, 조정조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서류 전부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지, 하나. 네. 합의 이루어지면 이 밑에 갈 일이 없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중 하나가 돼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보증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난 만큼이야.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은 1억 들었는데 손해가 1억 2천 나오면 보험회사는 얼마까지? 1억까지.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나서 개공에게 갚으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랬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했죠? 네. 그럼 보험 다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며칠이네? 15일이네 그랬어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 다시 가입. 그럼 재설정 같은 말이죠? 다시 가입. 공탁은? 공탁이라면 돈을 맡겨놓은 돈에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채워 넣는 걸 뭐라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채워 넣는 거. 아니, 그 용어가 뭐냐고. 몰라요? 보존. 채워 넣는다는 보존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 보존이란 말을 써요. 이 단어도 알아야 돼. 그러면 셋 다 보존한다 이런 단어는 틀리죠? 이거 공제 이것은 다시 가입이고 이것만 보존이에요. 채워 넣는 거. 그러면 부족한 만큼 채워놔야 돼요? 지급한 금액만큼 채워놔요? 이 대답 안 해. 지급액 부족에. 그 말이 말이니까 부족액이나 지금 같다. 예, 이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액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족한 만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족액을 보존한다. 또 지급액을 보존한다. 이렇게 지문대하면 틀려 그래요. 별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충 고개 끄떡끄떡 해갖고 점수 나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목은 달달달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 죽었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7번에서 양가로 1번 보증금 지급 나와 있습니까? 네.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이쪽 오세요. 의뢰인과 개공은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이에 준한 효력 있는 조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안 했네. 중개 행위 손해 발생 시점 보증기한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왜? 보험이 중간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청구해야 돼? 중개행위 당시 보험료 손해 발생 시점이요. 중개행위 당시 네 번째 점을 적으세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네 번째 줄 후다. 처음에 중간에 보험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거기 체크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했다. 그러면 개공 동그라미. 개공은 손해 얼마? 전부. 개공은 얼마? 전부. 자, 동그라미 4번 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두 번째 줄 따라서 상법에 의해서 보증금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한다. 몇 년? 3년. 아까 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오네. 이제 나오네. 밑줄 이제 나오네. 3년. 자, 동그라미 5번 구상권 두 번째 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면 개공에 갚으라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상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할 때는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 며칠이네? 15일. 보증보험과 공제는 무슨 가요? 다시금. 공탁은 보전 나와 있죠. 근데 지급액이라 그랬어요. 부족액. 부족하게 된 다 중요해요. 이 두 줄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네 번을 낼 수가 있어요. 계속 틀리면 화가 나 안 나? 그리고 이제 제재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임치는 전부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험증서 안 주면 몇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끝났어, 안 끝났어? 자, 뒷페이지 샥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자, 제 7절 제목 읽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를 익혀 두시라 그랬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용어를 익혀야 돼.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해서 H 공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 법 조문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익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용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걸 테고, 그리고 이거는 암기사항들이 많아요. 이 파트는 암기사항. 그죠? 네, 이해보다는 암기사항들이 많은데, 자, 칠판 봐보세요.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요? 계약금 한 1,000만 원. 1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요? 중도금 한 4천 주기로 했다 가정을 봐요. 그럼 나머지 잔금 얼마? 5천. 보통 이제 계약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A 계공이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받아 먹고 소유권도 안 넘겨놓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 해볼 수도 있어 없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액들, 뭐 잔금도 들어가요. 계약금만 할 수도 있고. 이 금액을 은행에다가 예치, 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치해 놓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공고사항은 의무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임의사항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예치 명의자는, 자, 우리가 한두 바퀴 돌았으니까 책 보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봐요. 누가 돼요? 개공 됩니까? 네. 그리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되죠? 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 금융기관들이잖아요. 네.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자, 은행 들어갑니까? 네. 은행. 또 공제사업자. 또 신탁업자. 또 보험회사. 또 채신관서. 또 전문회사.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암기하라 했잖아요. 은, 공, 신, 보, 재, 자, 이렇게 암기하라 했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응공신보채자. 계단 내려갈 때도 응공신보채자. 계단 올라올 때도 응공신보채자. 자, 그죠? 설거지 할 때도 응공신보채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암기상이 되게 재밌어요. 은이 은혜,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식만사, 전이 전문회사.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개인은 오로지 개공이죠, 개공. 그죠? 그죠? 그러면 중개인 명의로도 예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소공명은? 안 돼. 보조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은? 개인은 오로지 개공 명의로만 가능하다는 거.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매도인 명의로 가능하다. 이거 자주 나온다고. 틀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치? 예치 기관.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 가능합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이란 말을 쓰죠.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에요.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험회사, 채식회사.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 대신 금이고 금, 공, 신, 등. 그러니까 명의자하고 기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순서를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재하고 바꾼 거예요. 은공신, 보채장 바꾼 게 여기하고 맞추려고. 그래서 여기는 금, 공, 신, 등.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치 대상금. 뭐만 예치가 가능해요? 계약금 예치 가능해요? 네. 중도금까지 가능해요? 네. 잔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예치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 거래 계약 완료요. 거래 계약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거래 계약 이행 완료.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암기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두 문자로 하면 되게 쉬워. 은공신 보채죠? 금공신. 되게 재밌죠? 오,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예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개공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의무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까지 지금 개공 명의로 5천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은행에다가 예치해놨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미리, 그죠? 그럼 이제 개공이 찾아 쓰고 돈 달라면 없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이 예금 통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통합 관리해야 돼,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 분리해서. 왜? 저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답니까? 어차피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써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저 금액,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 있잖아요. 5천. 저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공제 명의로 가입하든, 공탁 가입하든, 그럼 셋 중 하나 가입하면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본을 누구에게 건네달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공이 찾아서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저 금액만큼 다시 또 보험 들어서 보험증서를 건네줘야 돼. 그죠?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럼 처음부터 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편하지.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의무잖아요. 의무라고 나와있죠? 그럼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곡명을 하면 이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거 다 의무거든요. 제재가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업무정지? 아,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업무정지요? 뭐 임치도 있고 뭐 필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업무정지? 여기는? 업무정지 왜?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짓 하면 필치가 될 수 있고 임치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업무정지. 하여튼 나쁜 짓 했으니까 좋아. 좋아. 그래서 해설이 그래요. 하여튼 답은 맞았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맞아요. 그래서 모르면 뭘 찍으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찍어. 업무정지 사유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은행의 계곡 명의로 얼마가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원래 계약하면 매도인이 저 돈을 미리 받아야 할 돈이죠. 네. 받았어요. 지금 예치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돈 받았고 또 자기 집 살려고 계약금 걸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미리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이걸 사전 수령이라 그래요. 무슨 수죠? 사전. 그럼 여기서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어요. 보증서 발행기관이 어디냐면 금융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요. 여기에다가 보증계약을 맺어요. 그럼 여기서 뭘 발행해줘요? 보증서를 발행해줍니다. 그럼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치? 기관이에요, 명의자예요? 명의자. 그래서 명의자는 아까도 했지만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건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미리 찾아갔잖아요. 그럼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5천 찾아갔으니까 잔금 5천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돼. 미리 찾아가도 문제가 안 발생하죠.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찾아갔는데 중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 문제 생겨요. 그러면 해제되면 돈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서브 쓰려고 찾아갔으니까 없어. 그러면 누가 대신 돌려달라? 보증서 발행기관. 여기서 대신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미리 찾아가도 안전장치가 돼 있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증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보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서 못 돌려주면 우리 보험회사가 돌려준다는 내용. 얼마까지는 보증해준다는 내용. 언제까지는 보증해준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보증서를 H기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H명의자. 미리 수령해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하면 완벽하게 끝나요, 이 단어에서. 그러면 예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치 수수료도 있고 여기도 교통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이전 쪽 이쪽에서 부담할까? 취득 쪽 이쪽에서 부담할까? 을이 누군데? 취득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히 주장한대. 다른 분은 이 대답 왜 안 해? 여기 취득 확실해? 하여튼 취득. 여기는? 둘 다? 같이 부담해? 새로운 견해가 나왔어. 이것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 당사자. 이전이냐 취득이냐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당사자라는 표현 나왔어.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는. 이전 쪽? 왜? 그래, 새로운 거니까. 하나는 맞으니까. 자, 이전 쪽, 취득 쪽, 쌍방 다 나왔네. 최종 결론. 취득 쪽이다 합니다. 짝꿍이니까. 예, 취득 쪽이 맞았어요. 여기서 부담합니다. 무슨 어뢰? 취득.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을 했니? H. 비용을 부담해요. 비용 뭐 여기서 부담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끝났어요. 자, 밑줄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큰 2번. H 제도 있어요? H 공고, 양가 1번이 법 조문이거든요. 그 분석에서 나오니까 마지막 저 공고할 수 있다만 동그라미 쳤어요. 공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이란 말, 이거 말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청색 2번 H 명의자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양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근데 순서가 아까 우리가 외운 거하고 다르죠? 하여튼 두 문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은행에서 은, 보험회사에서 보, 신탁업자에서 신, 채신관서에서 채, 공제사업자에서 공. 6번 두 번 전문회사에서 자. 그럼 옆에다 이제 적어. 은공신 보채자. 순서를 그렇게 외우자고.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자.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자. 계단 내려갈 때도 은공신 보채자. 올라올 때도 은공신 보채자. 빨리 올라올 때는 그렇지. 이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금방 숨도 안 가파. 좋았어. 운동신 보채자. 그리고 이제 거기 청색 3번 나와 있어요? H 기관 첫째 줄, 두 번째 줄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까지 동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등.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그리고 마지막 줄 후단 보험회사 채신관서도 H기관이 될 수 있다. 이 질문 있어요? 이건 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H 대상 금액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이들 세 가지 금액 중 일부나 전부 H 대상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질문. 자, 청색 5번 첫째 줄 H 기간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 거래계약 이행 완료입니다. 자, 큰 3번 제목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의무사항 나와 있어요? 네 번째 후단 다섯 등 무슨 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청색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약정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마지막 지점을 적으세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약정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 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예, 그건 말면 되고. 자, 뒷에 넘어가세요. 청색 2번 분리관리 의무인출 금지 양가로 1번 세 줄만 미적으시면 되겠죠? 개공은 거래에 관련된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권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가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의무. 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자, 좋았어요. 청색 3번 있어요? 양가로 1번 다 밑줄 보세요. 양가로 1번 내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보험 들어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 핵심을 고르라면 두 번째 줄 후단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지문 있어요? 가로로 묶었어요. 이거 이제 그 예치 된 만큼이고 이 금액만큼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공탁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신경 써야 돼. 거래 당사자. 그러면 쌍방 교부한다는 소리죠. 보험증서 사본을 양쪽이 주는 거예요. 한쪽이 준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거래 당사자 신경 써봐요.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 지문. 거기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치금 무슨 수령? 그 네 줄이 법 조문이거든요. 맨 위에. 그리고 밑에는 그걸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은 네 줄 범위 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줄을 이해하면 되니까. 아까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네 줄만 알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 칠한 데만 치세요. 읽어갈 테니까.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한 때 밑줄 그시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가로로 묶었어요. 이게 금보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은 뭐다? 금보. 보증서 발행기관은 뭐다? 금보.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여기 예치 기관 그러면 틀려버려요.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살짝 예치 기관 바꿔놓으면 또 못 잡아내는 게 허다해요. 지금은 또 아는데 시험 보면 또 못 잡아내요. 안 보여. 그죠?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공부란 건 달달달 볶아야 돼. 달달달. 고개만 끄덕끄덕해서는 점수 안 나온다고.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숙달 과정도 필요해요. 공부란 것은. 뭐 내용만 알아갖고 된 게 아니고 숙달 과정도 필요하고 문제 푸는 요령도 알아야 되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걸 갖춰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오니까 1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들어갈게요.